안녕하세요. 36서울병원 비뇨기학과 과장 전조범입니다. 오늘은 출산의 고통과 맞먹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요로결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로결석에 관해서는 이미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요즘은 간단한 키워드로 검색을 하셔도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질적으로 요로결석을 언제 의심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궁금해하시는 점 중 하나가 결석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결석의 구성 성분은 칼슘, 수산, 인산, 요산 등이고 이러한 물질들이 풍부한 식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식품군을 제한하는 것이 결석 발생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과정에서 소금 결정 생기듯이 저절로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평범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번 결석으로 고생하셨다고 혹은 요로 결석이 우려된다고 특별히 식사에 신경을 쓰시거나 노력을 기울이실 필요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최선의 조언은 물을 충분히 하루에 2리터 정도 드시는 겁니다. 단 최근에 건강관리 유행을 고려할 때 근육을 키우기 위한 고단백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보통 고강도의 운동도 병행하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분들은 식단 면에서도 불리한데 수분이 땀으로 배출이 많이 되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흔한 질병인 통풍 환자분들도 보통 사람보다 요로결석 발병률이 높으니 기억하고 계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신장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피를 거르는 정수기 필터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설해야 하는 물질과 물로 소변을 만들어서 배출하고 이렇게 나온 소변은 신장 안쪽 이 작은 방 같은 곳으로 모여 가운데 깔때기 같은 곳을 지나 신장 밖으로 배출됩니다. 신장이 허리춤에 있고 소변이 모이는 방광은 골반 안에 있어서 이 사이를 이어주는 소변이 흐르는 관인 유관이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그림에서 신장 안쪽 소변이 모이는 부분에 결석이 있는 경우로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요로결석의 심한 통증은 주로 이 요관의 결석이 내려가다 끼면서 소변의 흐름을 막혀서 발생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굉장히 날카롭게 생긴 요관결석 결정 사진과 함께 결석이 이렇게 날카로우니 아플 수밖에 없다는 글을 몇 번 보았습니다. 물론 날카로운 결석에 의해 소변에 흐르는 길 안쪽이 자극되고 상처가 나서 소변에 피도 섞여 나오고 자극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요로결석의 극심한 통증은 소변의 흐름이 막힌 부분 위쪽으로 소변길이 다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데서 주로 발생합니다. 이걸 수신증이라고 부르고 치료도 1차적으로는 이 폐색을 해소하여 소변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고 궁극적으로는 결석의 완전한 제거를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 외 증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혈뇨가 있을 수 있고 또 흔한 증상으로 오심이나 구토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증은 결석이 있는 쪽 옆구리 통증이 가장 전형적이지만 위치에 따라 뒤가 묵직한 후중감이나 남성의 경우 고환 쪽으로 뻗는 통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1차적으로 자연 배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크기 5mm 이하의 작은 돌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절반 이상 자연 배출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병원에 오시면 보통 결석의 배출을 돕고 결석을 녹일 수 있는 약물요법을 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통증이 심하신 분들에게 약 드시면서 지켜보자고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장 통증이 좀 가라앉았다고 해도 심한 통증이 재발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자연 배출을 기다리기보다는 어떤 처치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검사 소견상 약물로만 배출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다음 치료 옵션으로 체외 충격파 세척술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충격파 발생기구를 옆구리에 대고 엑스레이로 결석 위치를 확인한 다음 돌 위치에 초점을 맞춰서 충격파를 반복적으로 쏴서 돌을 깨가지고 배출을 돕는 치료 방법입니다. 상당히 효과적이고 따로 금식 등의 준비가 필요 없으며 치료 자체에 대한 통증이 대부분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장 선호되는 치료입니다. 물론 이 방법도 단점은 있습니다. 일단 돌을 직접 빼는 것이 아니라 배출을 도와드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돌이 너무 단단하거나 위치상 충격파가 잘 닿지 않는 위치인 경우 치료가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0에서 90% 정도로 성공률이 보고되고 있는데 돌이 크면 클수록 시술 성공이 어렵기 때문에
1.5cm 이상 큰 돌의 경우 채석으로 치료하게 되면 수회 이상 반복 치료하게 되거나 반복 후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술적 치료가 있습니다. 예전엔 배를 열고 직접 꺼내거나 심장의 허리 쪽으로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을 넣고 결석을 파쇄해서 꺼내는 방법으로 수술을 했었지만 수술이 힘들고 출혈 등의 합병증 위험이 더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아주 큰 결석의 경우만 그런 식의 수술이 시행됩니다. 대부분 내시경을 통해 소변 나오는 길을 거꾸로 따라 올라가서 돌에 접근해서 파쇄하고 꺼내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자연 배출이나 세석보다는 좀 더 확실한 치료지만 마취 및 수술 준비를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일시적으로 소변줄이나 요관 보호를 위한 스텐트 거치 등으로 인한 통증이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세석보다 환자 부담이 더 크게 됩니다. 일단 가장 먼저 대표적인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는 극심한 통증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가까운 응급실에서 통증 조절부터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요로결석이 재발하신 분들은 일찍 알아차리시고 바로 비뇨의학과로 내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결석이 맞다면 시간을 아끼실 수 있겠지만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권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는 응급실 쪽으로 내원하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자연 배출을 시도하거나 체외 충격파 세석을 시행할 경우 당일 내로 1차적인 처치가 종료되지만 결석의 배출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이 동반되는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나 일정의 수일 이상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적 치료의 경우 응급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입원하게 되므로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석으로 인한 폐색이 오래된 경우 통증이 점차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견딜만 하니까 점차 나아간다고 생각하시고 병원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배출이 되면 다행이지만 폐색이 지속된 경우 앞서 말씀드린 신우신형 같은 감염증이 발생하거나 장기적으로 신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다소 호전 양상이더라도 병원에 오셔서 필요한 검사 및 진단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요로결석을 언제 의심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36서울병원 비뇨의학과를 찾아주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